제목 10대에 준비되지 않은 임신, 미혼모 부정책. 이번 시간에는 10대에 준비되지 않은 임신으로 발생할 수 있는 10대 미혼모의 문제점을 알아볼 것이며, 미혼모와 미혼부에 대한 각 나라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 대책에 대해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간을 통해 10대 임신에 대한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 차원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먼저 건강한 임신과 출산과 비교하여 10대 임신의 어려운 점과 미혼모와 미혼부 즉 한부모 정책에 대한 내용과 미혼부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의 그림에 대해 각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첫 번째 그림에서 가방을 메고 있는 배가 부른 한 학생이 학교를 가려 하니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림이며, 두 번째는 교복을 입은 두 학생이 아이를 안고 있지만 당황하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전히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맨 학생이 매우 실망한 모습으로 힘든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생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임신이라는 말은 남자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가 서로 만나 하나로 결합하고 그 결합물인 수정란이 여성의 자궁 내막에 뿌리를 내리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임신은 준비가 되어야 하며 계획된 임신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임신 계획은 언제부터 세워야 할까요? 보통 6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남성이라 하더라도 오늘 수정되는 정자는 3에서 4개월 전에 원시 정모 세포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시기부터 남성은 최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6개월 전부터 건강한 몸 만들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 임신을 계획했다면 두 남녀가 신뢰와 정서적 유대감이 있어야 하며 부모로서 공동의 의무와 책임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임신과 준비되지 않은 임신의 차이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강한 정자를 위해서는 고환의 온도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고환의 온도는 33.3도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열기, 습도, 압력에 취약하기 때문에 고환을 압박하는 속옷이나 꽉 끼는 바지를 피하고 오래 앉아 있거나 장시간 운전하는 것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술, 담배와 환경 호르몬은 피해야 합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같은 전자기기의 사용은 정자를 위협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미리 홍역, 풍진 등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을 미리 하고 기형아 예방을 위해 엽산 등을 미리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준비된 임신은 산모의 몸과 마음의 안정감과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출생한 아이가 있다면 터울 조절을 통해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임신은 무엇보다 태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데 많은 이로운 점이 있습니다. 보통 10대 임신 및 출산한 사람은 미혼모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미혼모라는 말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을 말합니다. 합법적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 성병, 신생아 유기, 낙태 등을 하며 입양을 하거나 책임 회피를 통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임신으로 인한 중독증이나 우울증으로 태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출산 후에도 교육이나 취업 등 원하는 진로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준비 미흡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 당면할 수 있으며 낙태라는 생명을 위해 하는 일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8년 청소년 온라인 건강 행태 조사 자료를 보면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형이 중학생이 2.6%와 고등학생이 그보다 훨씬 많은 8.5%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관계 시작 연령은 13.6세로 피임형은 59.3%이고 성교육을 받는 경험형은 78.6%입니다. 그리고 피임을 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로 49.2%가 피임 도구를 준비하지 못했어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학생들이 상대방이 피임을 원하지 않았어라고 응답한 것이 33.1%입니다. 2018년 교육과학기술부가 35개 미혼모 시설에 있는 대상자 73명을 조사한 결과로는 학생 미혼모의 평균 연령이 16.7세로 보통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연령이며 2회 이상 재임신율은 27.4%로 10명 중 3명은 반복적으로 임신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로 인한 학업을 중퇴하는 이도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학업 지속 여부는 55.9%에서 16.7%로 연령이 높을수록 학업 중단형은 상당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은 한 부모가 된 후 법적인 절차의 어려운 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는 지난해 제정돼서 처음 맞은 한부모 가족의 날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생긴 한부모 가정이 전국에 150만 가구나 되는데요. 특히 미혼 부모의 경우는 삶이 팍팍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생 신고 문턱을 넘기조차 힘들다고 합니다. 조지현 기자입니다. 수연 씨는 2년 전 자취방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생 신고를 하는데 1년 반이 걸렸습니다. 저 혼자 그냥 집에서 놓고 탯줄을 잘라서 그게 이제 그 증명할 증명서가 없다 보니까 병원에 출생 증명서가 없으면 유전자 검사를 하고 법원 허가를 받아야만 법적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수십만 원의 비용도 부담입니다. 출생 신고를 못하면 의료보험 혜택도 한부모 가족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미혼시설은 국가에서 해주시는 거는 다 혜택이 안 되어 있어서 미혼 부의 경우 출생 신고가 더 까다롭습니다. 4년 전 이른바 사랑이법이 생기면서 친모의 이름과 주소 등을 모를 경우 아버지도 출생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법원에서 입증해야만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법 개정 이후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출생 신고가 100건 넘게 기각됐습니다. 기각되는 이유가 아이의 이유가 아니라 뭐 부모의 사연이라든지 뭐 이런 거거든요. 이 초점이 아이한테 안 가고 아이 부모한테 가 있나 이런 의문점이 많이 들어요. 정부 통계에 잡힌 미혼 부모 수는 3만여 명.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출생 신고를 제대로 못한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혼 부모의 아이들도 출생 권리를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을 때 한부모 가족의 날의 진짜 의미도 찾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자, 한부모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인 미혼모와 미혼부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혼외자, 즉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가 된 수를 추정해보면 6천에서 10,000명 정도로 그 수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혼모와 미혼부에 대한 시선이 아직은 좋지 않으며 시선과 편견,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대다수가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국의 한부모 가족지원센터의 이용률은 10% 내외로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상태입니다. 보통 미혼의 여성들이 임신을 한 경우 여성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낙태 또는 입양을 종종 받습니다. 내용을 보면
입양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며 입양을 종용하거나 입양 관련 서류조차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권리와 재정적인 지원에 대해 알려주지 않거나 임신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도록 억압을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으로 미혼모는 이중적인 고통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미혼모에 대한 현실을 보면 많은 경우 미혼모는 있는데 미혼부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혼모는 임신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미혼모에게만 책임을 묻는 이중적 성규범과 사회적 재적응과 경제적 어려움을 혼자서 책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미혼모에 대한 자녀 돌봄 유형으로 내가 직접 돌보는 형태가 91.6%로 가장 많았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혼모들이 구직 시 겪는 어려움으로는 육아로 인한 시간의 제한과 취업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며 경력이나 학력에 맞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우며 자녀를 기간에 맡길 수 없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은 10대가 임신을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지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통해 어린 나이에도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고 함께하는 모습을 통해 어린 부모이지만 아이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지키고 힘든 결정을 한 어린 부모에게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엄마 아빠의 나이는 만으로 15. 게다가 아기 아빠는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랍니다. 15 엄마 아빠는 어떻게 출산을 결심하게 된 걸까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부 바로 아래쪽에 있는 지금 한 센티미터 무릎입니다. 아기의 뱃속에 물혹이 있다는데요. 피부 바로 아래쪽에 있는 무릎으로 보니까 아래쪽으로 보니까 우선은 나와서 다시 한번 그게 어느 쪽에서 이제 기나 무릎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그만 못하시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아빠, 아빠한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아기를 낳고 그걸 왜 꼭 하려고 그래? 아빠 죽어? 아빠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아빠 내가 얘기하는 누구야? 알아? 너 어떻게 생각하면 그걸 얘기해? 그럼 애기 혹시 기동을 했니? 이거 해가지고 애기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아빠랑 말하고 싶어서 근데 아빠가 지금 만약에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을 안 뒤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왔다는 정호. 몰래 피던 담배도 단번에 끊어버렸답니다. 우선 제가 돈이 없으니까 돈이라도 벌어야 되고요. 열심히 해야지 돈 많이 벌어서 여자친구랑 애기랑 같이 방이라도 구해서 살죠. 시간당 4,700원을 받으며 10시간을 일합니다. 제 시키다 보면요. 제 가루가 신발 들어가서 신발 이렇게 돼요. 기특하게도 200만 원이나 모았습니다.
그래도 세 가족이 살 집을 구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옷이 옷을 만드는 것이 제일 큰 카레예요. 진짜 살 수 있는 거. 다음 날 태아의 뱃속에 있는 물혹에 대한 2차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부디 심각한 이상이 아니길 바라고 또 바랄 뿐인데요.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잠시 뒤 그게 쉬쉬. 바로 몇 번이나 약을 했었어. 좀만. 열 달 반대와 편견의 눈을 피해 힘들게 지켜왔던 생명. 둘에서 셋이 된 이들. 어린 부모와 아픈 아기는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까요? 자, 국가별 미혼모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우리나라 정책에서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아동 양육비, 교육비와 생활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부모에 대한 학습비와 자립 촉진 수당 지원이 가능하며 미혼모자 시설을 제공하고 직업을 구하는 필요한 교육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아이 돌봄 서비스와 방과 후 학교를 지원합니다. 저소득 가정에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미혼모 관련 정책에서 우선 독일은 모성보호법이 제정되어 임신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학자금 지원 등 10대 미혼부가 계속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0대 양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임신으로 인한 학업 중퇴를 방지하여 임신 중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히트앤런 방지법으로 비양육자 상태로 여러 가지 방법의 양육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미혼모 관련 정책 개선 방안으로는 미혼모 예방과 복지를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혼모들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일 법령 마련과 미혼부에 대한 책임을 법제하여 부모의 책임의식을 높이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의 성교육과 미혼모 대상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평가하고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미혼모가 자립할 때까지 주거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10대 청소년의 부모에게 필요한 기술과 직업훈련으로 경제적 자립 도움 제공하는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 각 나라의 미혼부에 대한 책임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것은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아이의 권리입니다.
Oh my god! This is what I was made for. Heaven is steps away. These days, everything I am is about you. These days, my world revolves around you. Sunshine all around me. All I want is to be here for you forevermore. Heaven is steps away. These days, everything I am is about you. These days, my world revolves around you. Laugh if you want to, laugh if you please. Live as you long to, live in your dreams. I don't belong to you.
미혼부 책임법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미혼부 책임법으로는 미혼부에게 양육비를 강제하여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로서 캐나다, 덴마크, 미국 등의 많은 국가에서 이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서비스는 양육 부모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 지원 관련 정책에 대해 국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별 양육비 이행 지원 관련 정책으로 한국은 2015년에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미국은 사회보장법으로 각 주 정부 및 지역 아동 양육비 지원 기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호주는 자녀 양육비 산정법과 자녀 양육비 등록과 추진법이 1988년에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뉴질랜드는 자녀 양육비법이 아예 국세청 기관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는 연방 차원과 주정부 차원에서 각각 관련 법을 제정하고 각 주정부에서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진국 양육비 이행 지원 기관이 하는 일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상담과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근무지, 소득 등 재산을 조사하며 양육비 청구 및 이행 확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양육비 이행 상황 모니터링과 한시적인 양육비 긴급 지원 등이 있습니다. 미국은 부모 위치 탐색 서비스와 연방 세금 환급금 차단과 여건 발급 거부와 여건 제한들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호주는 임금, 사회보장급여, 세대혜택, 연금, 육아휴직 수당 등을 차감하고 출국 금지 명령 등을 통해 자녀 양육비 추심을 위한 이행 강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마찬가지로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시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여고생이 미혼모를 통해서 히트앤런 방지법이란 이름으로 국민청원을 한 내용의 영상입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정책으로 미혼모와 미혼부가 생명에 대한 책임과 함께 자유롭고 당당한 사회생활과 그에 대한 지원, 경제적 권리들을 누릴 수 있도록 속히 와야 할 것 같습니다. 미혼모를 위한 국민청원으로 21만여 명의 동의를 이끌어낸 사람은 여고생이었습니다. 청원 내용은 히트앤런 방지법. 미혼모, 미혼부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주고 나중에 비양육 부모에게서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입니다. 덴마크에서는 친부가 미혼모에게 지급을 안 했을 경우 국가가 선 지급하고 거둬들이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도를 우리나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청원을 했어요. 이 모든 일은 트위터에서 시작됐습니다. 윤경양은 올해 초 트위터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뱃속 아이를 지워야 했던 여성의 사연을 알게 됐습니다. 생리를 안 하니까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했더니 헤어지자고 하고 연락을 끊어버렸대요. 테스트기에 두 줄이 그려져 있는 사진이 올라왔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것 같아요. 취업 준비생이던 여성은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생활비 문제로 낙태를 결심한 여성의 사연을 보며 윤경양은 미혼모의 경제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다가 미혼모 중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4.7%에 불과하다는 보고서를 발견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뒤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트위터에도 홍보를 해보고 네이버 카페나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올려봤어요. 팔로워 수가 많은 그런 분들에게 이것을 리트윗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퍼지겠어요.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윤경양의 청원을 응원해줬습니다. 그러나 미혼모 양육비 문제에 대한 이해하기 힘든 악플 때문에 마음고생도 심했습니다.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사람들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서울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이름까지 비난을 하더라고요. 미혼모의 양육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전번이 무산됐던 건 결국 돈 때문입니다. 2015년 기준 혼인하지 않은 채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엄마는 24,000명, 아빠는 11,000명. 이들이 키우는 자녀 52,000명에게 양육비를 월 20만원씩 지급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1년에 1248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 양육 부모에게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죠. 상황은 이렇지만 올해 수능을 치를 여고생의 노력으로 20만 명 넘는 국민이 청원에 동참했고 이제 청와대는 어떤 식으로든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합니다. 그런데 윤경양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나요? 약자의 편에 서서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